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미슐랭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성마이맥 선생님들의 인문 엔제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인문 엔제 학습법에 대해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인문 엔제는 그냥 인문 엔제만 막 풀어 제끼는 게 아니고 기출 문제랑 같이 학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전 개념 공부할 때 기출 문제를 풀잖아요. 물론 기출 문제 다 풀어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기출 문제 중에서도 고난도 사전 22번이나 30번급의 그런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실전 개념 하면서 못 풀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놔뒀다가 이제 인문 엔제를 막 풀면서 그런 고난도 기출 사점에 대해서 진득하니 공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병행해 주는 게 필요하고, 혹은 실전 개념이나 기출 문제로 먼저 수열을 한번 쫙 다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 복습한 걸 바탕으로 인문 엔제 수열을 다 풀어내는 이런 식으로 단원별 병행 학습도 좋고, 어쨌든 인문 엔제를 공부할 때는 기출 문제를 같이 껴서 그렇게 항상 붙여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볼 대성마이맥의 인문 엔제는 이미지 선생님의 엔티켓입니다. 첫 번째로 난이도인데요. 엔티켓의 난이도는 먼저 시즌2가 시즌1보다 더 어렵고, 그리고 미적분이 공통보다 더 어렵습니다. 공통 같은 경우에는 별 2개에서 3개,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별 3개에서 3개 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엔티켓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시즌1과 시즌2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문항의 구성이 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자, 시즌1은 지수로그, 상함수, 수열 이렇게 끊어서 단원별로 되어 있고 또 유형별로 문항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대의별로 8문항씩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즌2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원이 섞여서 이제 킬러 4점을 뺀 어려운 3점부터 이제 준킬러 4점까지를 배치한 미니 모의고사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1과 시즌2 중 뭐를 먼저 풀까 고민한다면 저는 시즌1을 먼저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즌1이 단원별로 또 유형별로 구성되어 있어 기출학습과 병행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는 기출과 다른 낯선 발상의 문제들이라는 건데요. 엔티켓이 인문 엔제다 보니 당연히 기출 문제에서 자주 접하는 발상을 포함한 문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문항들이 기출과 다른 낯선 발상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낯선 그 문제들은 EBS 수능 완성 실천편 문제와 유사한 느낌의 발상과 계산량을 갖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직 기출 4점도 잘 못 푸는데 엔티켓을 무작정 시작하곤 하는데, 충분히 기출 학습을 하고 또 필요하면 수특이나 다른 인문 엔제를 통해 기출의 발상 정도는 익히고 엔티켓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엔티켓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 엔티켓의 모든 문항의 위에는 문제의 출제 의도, 그리고 문항을 푸는 핵심적인 발상이 코멘트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 정 모르겠으면 이 코멘트를 보고 힌트를 얻고 다시 도전할 수도 있고, 또 복습할 때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복습해야 할지 명시된 것이기도 해서 이 코멘트를 잘 활용하면 강의를 꼭 듣지 않아도 해설지와 코멘트로 문제 풀고 빠르게 피드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코멘트 봐도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으면 빠르게 강의를 보는 게 당연히 맞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활용 팁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시키는 대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엔티켓에는 오늘 풀 문항들을 40분 혹은 50분 재고 풀 수 있게 QR코드도 있고, 뒤에 성찰일지라고 해서 틀린 이유나 개선책을 적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해독하기 용이하게 이해독 문제 모음이 뒤에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시간도 재고 성찰일지도 쓰고 회독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제를 제대로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활용 팁으로는 강의를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엔티켓 같은 경우에는 강사색이 진한 그런 엔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강사색이 진하다라는 의미는 강사가 의도한 대로 풀지 않으면 문항이 별로다 혹은 계산이 더럽다고 느낄 수도 있고, 강의를 듣지 않으면 배워갈 걸 배워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갖는데, 엔티켓 같은 경우에는 강사색이 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렸던 문항 혹은 좀 풀이가 궁금한 것들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수강하고 그 다음에 해설지를 보고 소화할 수도 있는 그런 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엔제는 한석원 선생님의 사회규칙 시즌1입니다. 참고로 이제 사회규칙 같은 경우에는 공통은 시즌1, 2가 있고 선택은 한 권으로 되어 있죠. 이제 공통이 시즌2는 제가 실전 엔제 편에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난이도인데요. 이제 이 사회규칙 시즌1의 난이도는 먼저 공통 수원수투는 별 2개,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별 3개, 그리고 확통과 기하는
별 2.5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제 공통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시즌 엔지에서 리뷰하겠지만 상당히 어렵게 문제집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사회규칙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기출과 표현이 유사한 문제들이란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출 뭐 변형 문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문제의 발문이나 조건이 기출과 비슷한 느낌으로 쓰여 있고 오히려 교육청 기출보다도 평가원 수능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회규칙은 기출학습과 병행했을 때 가장 문항의 이질감이 적은 그런 인문 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문항이 필연성을 갖고 또 일관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성원 선생님이 그렇게 정석적이고 일관된 성향이다 보니 사회규칙 문항들도 낯선 발상으로 수능에 안 나올 것 혹은 나올 것을 막 예측하는 이런 문항보다는 어떤 정석적이고 또 필연성을 갖는 문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것 제대로 하면 풀리는 느낌입니다. 이제 세 번째 활용 팁으로는 NTK처럼 강의를 선별적으로 수강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사회규칙 시즌1도 그렇게 강사색이 진한 엔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문제집만 구해서 풀고 해설지 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런 한성원 선생님의 그런 정석적이고 어떤 필연성 있는 풀이가 궁금하다면 강의를 선별적으로 수강해도 좋은 엔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할 엔제는 배성민 선생님의 피지컬 엔제입니다. 첫 번째로 난이도는요. 먼저 이제 수1 같은 경우에는 별 1.5개에서 2개, 그리고 수투와 미적 같은 경우에는 별 2개에서 2개 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수투와 미적 둘 다 미분 파트 있잖아요. 여기서 한 10문항 정도는 꽤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피지컬 엔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드리블과 연계성이 강한 엔제라는 것입니다. 피지컬 엔제는 강사색이 있는 엔제입니다. 그래서 드리블에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드리블을 안 하고 풀었을 때는 뭔가 드리블에서 배웠던 그런 대원칙들 중에 일부만 좀 배워간다는 느낌도 있고 또 풀이를 좀 복잡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빌드업만 하고 피지컬 엔제를 할 수는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보다는 빌드업과 드리블을 다 하고 피지컬 엔제를 하거나 혹은 드리블만 하고 그 다음 피지컬 엔제를 하거나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실전 개념을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문항들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 부스터 엔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설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사고 또 낯선 발상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을 하는 문제들이 많지만 이 피지컬 엔제 같은 경우에는 실전 개념의 체화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실전 개념이 잘 적용되는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활용 팁인데요. 이 피지컬 엔제를 어떤 타이밍에 하냐에 대해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 기준점을 기출 어시스트의 도전 문항을 언제 하냐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화면의 표를 보면요. 이 기출 도전 문항을 빌드업과 병행해서 바로 도전하는 게 케이스 1이고 빌드업 할 때 좀 어려우니까 뒤로 빼서 나중에 하는 게 케이스 2인데요.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어씨랑 빌드업 또 기어씨랑 드리블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지컬 엔제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기출 어시스트의 도전 문항을 어쨌든 빼고 빌드업과 또 드리블과 병행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리블 이해도과 피지컬 엔제를 한 다음에 그렇게까지 하고 나서 이제 기출 어시스트의 그런 도전 문항을 푸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소개할 엔제는 이제 정병호 선생님의 빅410 시즌 1입니다. 첫 번째로 난이도는요. 빅410은 별 1.5개에서 2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빅410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필수 유형과 또 필수적인 발상들을 정리하는 데 좋은 문항들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빅410 시즌 1이 공통이 78문항, 선택이 72문항으로 수록 문항 자체는 많지가 않은데요. 문항 하나하나가 수능을 대비하는데 알아야 하는 발상들이고 또 그런 필수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항들이라 과함이 없습니다. 빅410 시즌 2,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좀 낯선 발상들 혹은 또 정병호 선생님의 어떤 색깔을 갖는 문항들 이런 것들도 포진을 해 있어서 학생들에 따라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빅410 시즌 1은 딱 과함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필수적인 유형 또 필수적인 발상 정리하기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기출적 요소를 품은 문항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기출적 요소를 품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 기출 변형이다, 뭐 기출을 답습한다 이런 게 아니고
기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그 발상 있잖아요. 그런 표현 같은 것이든 아니면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내용이든 이런 것을 포함을 하는데 과함이 없어요. 어쨌든 기출과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대신 그거 플러스 알파로 뭔가 낯선 발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롭게 좀 발전된 무언가를 추가해서 과함이 없으면서도 배워갈 게 있는 그런 문항들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제 정병호 선생님은 직접 문제를 제작하시다 보니 문항을 제작할 때 어떤 기출문제의 발상을 사용해서 가공 발전시켰는지를 강의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런 점에서는 양승진 강사도 비슷한데 이제 직접 문항을 제작하는 강사들은 어떤 기출을 같이 학습해야 하는지 설명이 가능해서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비단 빅4 시즌 1 뿐만 아니고 시즌 2, 시즌 3 모두 다 이런 기출적 요소를 푼 문항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활용 팁인데요. 이제 빅4 시즌 1은 이제 NTCAT이나 사회규칙 시즌 1처럼 저는 강의를 선별적으로 수강하거나 아니면 문제집만 푸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병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엔제 강의를 꼭 들어보는 걸 추천하는 편인데 이 빅4 시즌 1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강의 안 듣고 문제집만 혹은 선별적으로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 빅4 시즌 1이 필수적인 유형, 필수적인 발상을 담은 문항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활용 팁으로는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빅4 시즌 1은 꼭 뭐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메테우스랑 꼭 병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빅4 시즌 2, 3 혹은 세븐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이나 프로메테우스랑 병행하거나 이것을 끝내고 들었을 때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아무리 기출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낯선 발상들이 많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출적 요소를 이미 어느 정도 프로메테우스나 기출 강의인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으로 한번 다지고 그 다음에 풀었을 때 그런 낯선 발상들에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빅4 시즌 1은 그런 강의들을 꼭 듣지 않아도 그냥 시즌 1 자체만 풀어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엔제는 이창호 선생님의 문해전 시즌 1입니다. 첫 번째로 난이도는요, 저는 별 2.5개에서 3개라고 생각하는데 학생에 따라서는 3.5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문해전 시즌 1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로는 기출의 조건을 이용한 심화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해전 시즌 1은 평가원 수능에서 자주 쓰는 조건들, 또 교육청이나 사관학교에서 자주 출제되는 발상들이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아예 기출을 변형하여 수록한 문항들도 꽤 있습니다만 기출에서 자주 쓰는 발상이나 표현을 조금 더 심화하여 수록한 문항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사회규칙 문항들이 기출과 표현이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현이 유사하다는 의미는 뭐 가나다 배치나 발문이나 조건 등을 최대한 기출처럼 깔끔하게 했다는 의미고 이제 문해전은 대놓고 기출에서 자주 쓰는 조건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한 발 더 심화해서 문제를 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기출 같은 깔끔함을 갖는데 좀 문항은 좀 쉬운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저는 사회규칙을 하는 걸 추천하고 기출 냄새는 더 풀풀 풍기는데 기출보다 조금 더 심화되고 어려운 문제를 원한다면 저는 문해전 시즌 1을 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빈출되는 그런 기출 문제나 사설 문제에 포함된 발상을 정리하기에 좋은 엔제라는 건데요. 이 문해전에 있는 그런 발상이나 이런 조건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 기출이나 어디 사설 문제들이나 이런 데서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조건이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해전을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뒤에 중반기나 하반기에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해전 시즌 1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 학생 입장에서 문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가원에서 제시한 이 행동 영역 중에서 이해,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강의에 녹인 것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대입도 해보고 또 막히는 연기도 하면서 버벅거리는 것도 보여주고 또 특정 표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어떤 해야 할 생각도 짚어주십니다. 이창무 강사는 다른 강사에 비해 이런 학생 입장에서 풀어준다는 느낌이 강하기에 강의를 들으면서 납득하기에 좋습니다. 약간 양승진 강사가 강민철 강사 같이 행동 영역을 딱딱 구조화, 범주화하는 느낌이면 이창무 강사는 김동욱 강사처럼 문제 안에서 직접 학생이 되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활용 팁인데요.
저는 이 문해전 시즌 1은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강의를 좀 수강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 문해전 시즌 1이 그렇게 강사색이 진한 엔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그냥 문제집만 구해서 풀어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럼에도 제가 강의를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해전이 테마별로 되어 있어 문제 풀기 전에 뭐 실전 개념이라든지 뭐 행동 영역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압축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는 문제 풀면서 틈틈이 해주십니다. 가급적 강의를 들으면서 챙길 것을 잘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활용 팁으로는 여러분이 좀 의도적으로 이창훈 선생님의 그런 풀이와 싱크로율을 좀 높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마치 우리가 김동욱 강사 국어를 수강을 할 때 김동욱 강사처럼 읽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창훈 강사를 들을 때는 마치 이창훈 강사가 학생처럼 문제를 풀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연기를 똑같이 따라하고, 또 막힐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또 따라하면서, 그 이창훈 강사의 풀이와 싱크로율을 높이는 공부가 결국에는 실력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싱크로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틸링 가이드 이제 리뉴얼 2와 이 대성마이맹의 인문 엔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아마 실전 엔제를 리뷰할 건데, 가장 먼저 할 거는 저는 시대 인재와 강대 콘텐츠들에 대한 리뷰를 먼저 할 거예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